안녕하세요. 고고TV의 이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감하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좋은 꿈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역대 최악의 불통과 꼴통이 만났다. 문재인, 윤석열의 조합, 그리고 한국당의 청문회 유감. 역대 최악의 불통 문재인과 최악의 꼴통 윤석열이 만났고 한국당의 청문회 유감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윤석열이 청문을 해봤자 아무리 윤석열의 하자를 발견해도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윤석열 청문회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이 있는데요. 윤석열의 도덕적 함자나 도덕적 흠결이나 업무 능력을 아무리 좁혀봐야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당연히 되는 수순이었죠. 우린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2년 반 전부터.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때부터 다음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뭐 그 이유는 말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자기가 보관했던 칼을 뽑아서 윤석열이란 칼집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앞으로 그 칼을 휘둘 것입니다. 어디다 휘두를 것이냐, 그거를 보기 전에 말이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은 인사가 16명이나 됩니다. 벌써 문재인 2년 2개월 동안. 그죠? 박근혜보다 더 꼴통이에요.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더 불통이에요. 박근혜의 불통은 애교입니다. 애교. 박근혜는 그래도 간이 작아가지고 막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뭐라 그러면은 몇 명은 낙마시켰는데 문재인이는 불통과 꼴통이 다 합해져가지고 통통 대통령 통통통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꼴통 문재인 불통 통통통 나올 때 안 나오고 낄 때 안 끼고 물렀을 때 못 모성 통통통 문재인이가 박근혜에 비할 정도가 아니고 불통입니다. 얘는 도구마에 같이 했어요. 그 도구마가 뭐다? 무식한 도구마다. 청문회 현장을 제가 보면서 말입니다. 청문회 현장을 보면서 윤석열은 제가 지금은 문재인에게 칼을 받아서 휘두르고 있는데요. 검찰이란 조직은 말입니다. 물론 좌파도 있지만 검찰이란 조직은 원래 국가에 충성하고 대통령에 충성하는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검찰은 원래. 근데 청문회 현장을 보면서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 참 애 잘생겼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답게 생겼네. 그죠? 이건 정치적인 좌우 개념을 떠나서 대립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당하다 애가. 당당하다 이 친구. 거침이 없다. 강골이다.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검찰 조직과 자기의 패밀리를 보호한다는 조폭 기질이 있어요. 리더 기질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보니까. 그래서 윤대준, 윤유진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여기 딱 보고 느끼는 순간 윤석열은 결국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 할 것이다. 말을 안 듣는 꼴통이 될 기질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봤죠. 먼저 윤석열은 물리적으로 검찰이란 칼이란 물리적으로 한국당의 적폐를 갖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정해진 수순이죠. 한국당부터 칼을 겨룰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누구? 친박 적폐. 대한민국 누구라도 박근혜의 마지막 1년 그 국정의 무능력함, 국정농단에 대해서 누구나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하신다고 제가 사입이 우파라고 욕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박근혜는 애정이 있어요. 저는 박근혜가 애정이 있고 공은 인정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1년은 대한민국 우파를 망가뜨렸고 정권을 갖다가 문재인한테 상납한 죄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한국당 적폐를 갖다가 윤석열은 칠 것이다. 특히 친박 중심으로 칠 것이다. 물리적으로 친박이 아마 윤석열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적폐도 칠 것이다. 언제?
지금 문재인은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문재인은 지금 침몰 과정입니다. 아무리 문바들이 자꾸 언론을 오도하고 언론의 거짓말을 저렇게 언론의 거짓말을 도배를 해도 문재인의 힘은 빠지는 기간이 시작이 됐고 윤석열의 검찰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그럼 2년 후에 문재인은 몇 년이 된다? 4년 3개월이 된다. 현재도 문재인이 침몰하는 과정이지만 내년이면 문재인은 힘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 만약에 한국당이 압승을 하거나 과반수를 가져가게 되면 문재인은 완전히 깨골락이 돼요. 깨골락이. 그러면 누구를 친다? 윤석열은 문재인 수하를 치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검찰들이 아무리 정치적이지만은 검찰들의 속성입니다. 속성. 먹잇감이 있으면 달려드는 게 검찰들이에요. 윤석열을 칭찬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윤석열이 그동안에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장관급 이상을 250명을 조사하고 깜빵에 보내고 그랬어요. 그죠? 아직도 120명을 깜빵에 보내거나 재판에 붙이고 검찰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뭡니까? 104명을 한국당에서 민주당 적폐들 갖다 고발했죠. 한국당에서 104명을. 근데 4명만 딸랑 조사했어요. 100명 남았죠. 이거 외에 현재의 실세와 실권자들, 현재 문재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 죄를 묻지 않은 애들, 이 100명 외에 칠 겁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고리요, 이 친구. 꼴통이에요, 꼴통.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성격이에요. 먹이 보이면 물어버려요. 윤석열이 오늘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 강행해버리잖아요. 그죠? 창피한 일이죠. 우린 다 알고 있었지만은 내일 모레 황교안하고 만나요. 오자회담 만나요. 그죠? 황교안이 지금 윤석열 임명을 갖다가 극구 반대하는데 문재인 나 몰라? 너가 올려면 와. 황교안 너 올려면 와. 강행해버려요. 창피한 일이죠. 최소한 문재인이 정상적이고 문재인이 양심 있는 친구라면은 황교안 만나고 나서 이틀 있다가 임명해도 돼요. 황교안 만나고 나서. 지 할 일 다 해놓고 황교안 끌어들여. 황교안 가봐야 들을 말도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황교안이 말한다 그래서 들을 친구가 아니죠. 들을 놈이라면 나를 이렇게 망쳐놓고 한일 경제 정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빠지겠어요? 창피한 일이죠. 그죠? 황교안이가 지금 가가지고, 내일 모레 가는데 오늘 윤석열을 임명해버려. 엿먹으라는 거지, 엿먹어라. 올려면 와. 나는 내가 갈 길 가. 하는 게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이죠. 윤석열을 임명하자. 한국당에는 윤석열 임명은 야당 괴멸이다. 괴멸을 시도하는 거다. 또 나경원이는, 조국 윤석열 라인으로 야당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그거 뭐 몰랐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임명을 아무리 반대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재인을 때려야 돼요. 왜 문재인을 안 때려? 임명권자가 잘못하는 거지, 피임명권자가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더불어민주당과 법력권, 정의당, 바미당, 평화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애들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 검찰개혁 완수를 기대한다. 이거 두고 봐야 돼요. 조국이하고 윤석열이하고 맞을 것 같은가? 저는 안 봐요. 제 느낌으로는 조국이하고 윤석열이하고는 질감이 틀려요. 질감이. 윤석열이가 한번 조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년쯤 되면은 어떻게 한다? 문재인의 힘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한국당이. 유감이에요. 유감. 한국당 청문회 유감. 애초에 윤석열을 아무리 건드려 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래 전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올렸을 적에 정책검증을 하든가 윤석열이가 검찰을 정책검증을 하든가 아니면은 윤석열이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문재인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이석기 사건의 판결을 존중한다. 문재인에 대한 반대되는 말을 하고 통진당의 해산을 갖다가 찬성한다. 문재인과 대척점에 서고 5.16 쿠데타는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 남긴 역사를 갖다가
그 의미를 인정해야 된다 말하죠. 문재인이가 완전히 반대서죠. 이걸 물어봤어야죠. 당신의 임명권자 문재인은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그런다. 이석기 사건을 인정을 안 한다. 통진당 해산도 인정 안 한다. 박정희도 인정 안 한다. 단순히 쿠데타였고 대한민국의 악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인데 당신의 임명권자 문재인을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했어야죠. 그죠? 정책적으로 들어가든가 완전히 정책 검증을 하든가 검찰 조직이라든가 검경수사계획 이런 거 하든가 하중일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건졌죠. 그죠? 윤석열의 위정, 윤우진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거. 그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국 우파가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당이 다음 정권을 갖다가 탈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시지는 알지만은 한국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응집력과 한국당의 결집을 위해서 방해되는 세력들은 저는 비판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4분 5일 다 쪼개져 가지고 한국당 내에서 자중질환내느라고 또 밖에서 4분 5일 다 찢어져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더 참상을 맞이하죠. 더 참상입니다. 그대로 문재인한테 제 정권을 갖다가 제 직권을 갖다가 제 정권 창출을 상납하고 완전히 공산국가가 들어가는 꼴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당 중심으로 한국당 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밖에서 애국당이나 바미당이나 뭐 박근혜 지지 세력 그것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정권을 재탈환하는 게 방해한다면은 저는 비판을 가하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보고. 건설적인 비판이다. 창조적인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